안녕하세요. 정쌤 합격 요양보호사입니다. 오늘 본 한 문제가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전 꼭 한번 확인하고 가세요. 지금부터 국가시험 자주 출제되는 3탄 50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1. 진압력, 2. 친화력, 3. 주의력, 4. 계산력, 5. 공감력. 정답은 3번의 주의력입니다. 이렇게 빈칸에 같은 곳에 3자 쓰고 네모 그리고 주의를 집중을 해야지 메꿀 수가 있겠죠.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림 문제입니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을 한 경우는 1.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3.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은 4번에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가 답이 되겠습니다.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나는 뭐뭐해서 힘들다, 나는 어떻게 느낀다처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1.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2.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제공한다. 3. 목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4. 메시지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말한다. 5.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정답은 1번의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번에 하나의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 자극을 제공하면 주의가 쉽게 분산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소음이나 주변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2. 얼음 조각을 팔에 대어준다. 3.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 4. 화상 부위에 치약을 얇게 펴 바른다. 5.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데워준다. 정답은 3번에 착용하고 있는 팔찌는 빨리 뺀다입니다. 화상 응급처치의 핵심은 시원한 흐르는 물로 화상 부위를 식히고 조이는 장신구를 제거하며 물집을 터뜨리거나 터뜨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치약, 얼음 등은 화상 부위를 자극하거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대상자가 날카로운 물건에 발을 베어 피가 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다친 발에 부목을 댄다. 2. 의자에 앉혀 발을 내리게 한다. 3. 압박 붕대를 꽉 조이게 감아준다. 4. 출혈 부위를 알코올로 씻어준다. 5.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정답은 5번에 장갑을 낀 후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입니다. 감염과 혈액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하고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것이 적절한 응급처치입니다. 6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1.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2.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3. 제세동 시행,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4.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5.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정답은 2번에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입니다.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부착한 후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제세동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오면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7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 형제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에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입니다. 조부모는 손자, 손녀에게 관심과 사랑, 긍정적인 지지를 제공하여 건강한 자아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바람직한 가족관계는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과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8번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1.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정답은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과거의 경험과 인생을 회고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회고적 경향, 내향성 증가, 사회적 관계 축소, 역할 상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삶을 돌아보는 회고적 경향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9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정답은 3번에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2.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정답은 1번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자의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위한 절차를 담당하므로 올바른 업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접수, 인정조사, 등급 판정, 급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요양 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은 장기요양 기관의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비용 청구도 장기요양 기관의 업무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공단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사업자 설립 신고는 관할 지자체 업무입니다.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 방문 요양, 2. 방문 목욕, 3. 방문 간호, 4. 주야간 보호, 5. 노인 요양시설. 정답은 4번의 주야간 보호입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고 나오면 주야간 보호이고요. 일정 기간이라고 나오면 단기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번에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수행하도록 돕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여 잔존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번은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2번은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가 아니라 응급처치를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답이 되겠죠. 네. 1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 환경관리, 2. 이동도움, 3. 세탁물 관리, 4. 기본 동작훈련, 5. 일상생활 동작훈련. 정답은 2번의 이동도읍입니다. 대상자가 침상에서 일어나거나 휠체어 보행기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됩니다. 신체활동 지원은 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이동도움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신체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4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번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입니다. 자신의 성적인 신체 부위를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15번 다음 중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 장기요양 재정정책 수립, 4. 장기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4번의 장기요양 요원 권리 침해 상담입니다.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는 장기요양 요원의 권익보호, 고충상담, 권리 침해 상담 및 지원 등을 담당하므로 올바른 내용입니다. 16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을 한다. 5.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에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요청 내용을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기관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7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며 회피한다. 2.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 보호자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에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입니다. 기저귀 교환은 보호자의 요구보다 대상자의 배설 상태와 위생, 피부 건강을 우선하여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문제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18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정답은 3번에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향상시켜야 하므로 올바른 직업 윤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중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 3.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한다. 5. 음식 섭취량을 늘리도록 한다. 정답은 3번에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극이 적고 소화하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번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몸을 시원하게 한다. 2.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에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급성설사의 기본적인 대처는 수분과 전해질 손실을 보충하여 탈수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노인은 탈수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분 섭취 상태와 소변량, 전신 상태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사제는 원인과 상태에 따라 사용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복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 최대 심박출량 감소 2. 심장근육 두께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심장의 탄력성 증가 5.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1번의 최대 심박출량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심장과 혈관의 탄력성은 감소하고 최대 심박출량 감소, 운동 시 최대 심박수 감소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2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은 활동 정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2.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다. 3.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저녁에 흔히 나타난다. 4.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5.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 정답은 5번에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을 한다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활동 시 통증이 증가하고 휴식 후 또는 아침에 관절 강직, 체중 관리, 통증이 심해지지 않는 범위의 운동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3번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고혈압 약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한다. 2. 두통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3. 약을 복용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4.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5.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 정답은 5번에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입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면 뇌졸중, 심장질환 등 고혈압 합병증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4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 저체중을 유지한다. 2.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 칼슘 섭취를 제한한다. 4.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린다. 5.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한다. 정답은 2번에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와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므로 골다공증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은 칼슘, 비타민 D, 적절한 운동, 낙상 예방이 핵심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5번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1. 복압 감소, 2.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 3. 요도 기능 향상, 4. 호르몬 분비 증가, 5. 방광 저장 능력 증가. 정답은 2번의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입니다. 노화와 출산 등의 영향으로 골반 저근이 약해지고 조절 능력이 감소하면 소변을 참는 힘이 떨어져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성 노인의 요실금은 골반 저근 약화, 요도 관략근 기능 저하, 방광 저장 능력 감소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6번 다음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 1. 뇌졸중 2. 신부전 3. 고혈압 4. 동맥경화증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1번의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고 한쪽으로 쓰러지는 등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발음 확인. 웃어보세요. 얼굴 대칭 확인. 걸어보세요. 보행 이상 확인은 뇌졸중을 빠르게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7번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1. 시력 향상 2. 성기능 향상 3. 소변량 감소 4. 상처 치유 지연 5. 질 분비물 감소. 정답은 4번의 상처 치유 지연입니다. 당뇨병은 혈액순환과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특징은 단요, 다음, 다식, 체중 변화, 상처 치유 지연으로 기억하시고 특히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을 중요한 증상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8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킨다. 2.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한다. 3.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4.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본다. 5.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5번에 햇빛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입니다. 적절한 햇볕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기분 전환과 생활 리듬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우울증 대상자는 감정을 억누르게 하거나 혼자 두기보다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29번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1.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한다. 2.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 3.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 4. 준비 운동은 2, 3분 이내로 짧게 한다. 5.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정답은 2번에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연령, 건강 상태, 체력과 운동 능력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은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게 무리하지 않고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의 순서로 실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답은 4번에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입니다. 시간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기록입니다. 방문요한 기록은 많이, 한참, 오랜만에 같은 주관적인 표현은 피하고 시간, 횟수, 양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한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 작성한 사전연매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에 작성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1번은 본인이 의식이 없으면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변경도 가능하고 철회도 가능합니다. 3번은 연명으로 중단 의향을 명시하면 심폐소생술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4번은 17세 나이가 틀렸죠. 19세라고 하면 직접 작성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32번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다. 2.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린다. 3.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둔다. 4.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 5.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힌다. 정답은 4번에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입니다. 임종후 가족이 고인과 작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는 것이 적절한 사후관리 방법입니다. 1번은 삽입된 튜브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고 의료인의 업무입니다. 2번은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목록을 적어서 대상자의 소유물은 목록을 적어서 보호자한테 줘야 됩니다. 3번은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소무나 젖은 꺼즈로 덮어줍니다. 5번은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게 되면 얼굴의 혈색이 바뀌고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머리랑 어깨를 베개를 베어줍니다. 3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2.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준다. 3.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 5.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운다. 정답은 4번에 숟가락을 왼쪽 입술 옆에 두고 음식을 넣어준다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되지 않은 왼쪽 입술 옆으로 숟가락을 대어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임의로 음료를 제공하면 살해나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4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 팔꿈치를 의자의 팔 받침대에 올려놓게 한다. 5.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정답은 5번에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입니다. 등받이는 있는 의자에 앉혀야 되고요. 의자 앞쪽 끝부분이 아니라 의자 깊숙이 앉혀야 되고요. 3번의 대상자의 발바닥은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아야 되고요. 4번의 팔꿈치는 의자의 팔 받침대가 아니라 의자를 당겨 앉았을 때 식탁 위에 두 팔이 올라가야 합니다. 3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1.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 높이에 맞추어 건다. 3.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는다. 4.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한 후 다시 주입한다. 정답은 4번에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입니다. 경관 영양은 너무 빠르게 주입하지 않고 천천히 주입해야 합니다. 1분에 50ml 이상 빠르게 주입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영양액이 빨리 들어가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됩니다.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게 아니라 체온 정도로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놔야 됩니다. 비위관이 빠지면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해야 되고요.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그고 보고입니다. 36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이용한다. 2.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4.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 보관한다. 5.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2번에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입니다. 용액이 라벨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르게 됩니다. 한 번 따른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약물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량컵이 없는 경우에 종이컵은 안 됩니다. 종이컵에는 눈곱이 없습니다. 3번에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향하게 놓아야 되고요. 5번에 색이 변한 물약은 버린다입니다. 37번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1. 각막 위, 2. 비루간 입구, 3. 윗눈꺼풀, 4. 하부 결막낭 중앙, 5. 상부 결막낭 내측. 정답은 4번의 하부 결막낭 중앙입니다. 안약을 넣을 때는 눈을 보시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넣어야 되고요. 물약인 경우에는 중앙에서 위에서 1에서 2cm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되고요. 연고인 경우에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 짜주면 됩니다. 38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2. 소변에 거품이 없다. 3.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정답은 4번에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입니다. 대변에 점액이 섞여 나오는 것은 장애 이상이나 염증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39번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로 덮어준다. 3. 침상 머리를 높여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 4.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본다. 5.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에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입니다. 배변을 돕기 위해서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상체를 올려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침상 배설을 할 때는 주변을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기에 화장지를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음악이나 TV를 틀어주면 됩니다. 대상자가 배설하는 동안 소리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2번은 혼이불을 덮고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4번은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가 아니라 배설한 거를 닦아줄 때 피부 상태를 살펴봐야 되고요. 5번의 배변 후에는 요도에서 항문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4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정답은 1번에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이동변기는 사용 후 위생적으로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동변기는 사용할 때마다 세척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하루에 한 번만 세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왼쪽 편마비 경우는 이동변기는 오른쪽, 건강한 오른쪽에 놓아야 되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이동변기 앞이 아니라 밑에 깔아줘야 되고요. 이동변기의 높이와 침대의 높이는 같다입니다. 이동변기는 매번 세척한다이고요. 41번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1.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2. 기저귀 안에 속기저귀를 대준다. 3.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 4.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정답은 4번에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는 몸을 옆으로 돌려 기존 기저귀를 제거하고 새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둔부를 들어 올릴 수 없고요. 기저귀는 이렇게 하루에 3번 이렇게 규칙적으로 교환한다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5번은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아니라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42번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은 1. 소변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 소변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운다. 3.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 4.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한다. 5.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는다. 정답은 3번에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입니다.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에는 배출구를 잠가 소변이 새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입니다. 소변주머니는 세척하지 않습니다. 재사용도 하지 않아요. 소변주머니는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하게 되면 방광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랫배보다는 낮게 둬야 되고요.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지 않게 배출구는 소변을 버린 후 배출구를 잠근 후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배출구가 바닥에 닿지 않게 끼워 놔야 되겠죠. 43번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 마른 꺼지를 사용하여 닦는다. 3.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 4.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다. 5.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의 물기는 남겨둔다. 정답은 3번에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입니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는 윗 잇몸부터 부드럽게 닦은 다음 아래 잇몸, 혀, 볼 안쪽 순입니다. 이거는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혀 다음에 볼 안쪽입니다. 44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1. 보온을 위해 나일론 양말을 신긴다. 2.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 3.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 4.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발톱은 둥글게 잘라준다. 5.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준다. 정답은 3번에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입니다. 나일론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습기가 차기 쉬우므로 발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 적절하지 않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은 후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적절한 관리 방법입니다. 발톱은 둥글게 자르면 발톱이 살 안으로 파고들 위험이 있으므로 일자로 자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45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은 1.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다. 2.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는다. 3.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긴다. 4.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5.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 정답은 5번에 한쪽 눈을 닫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입니다. 눈은 한쪽을 닦은 후 깨끗한 면을 사용하여 다른 쪽 눈을 닦아야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5번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1번은
어, 얼굴을 닦고 이마를 닦은 후 목의 순서로 갑니다. 이번은 면봉으로 귀 안쪽이 아니라 안쪽이라고 그러면 틀리고요. 입구에 귀지를 닦는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3번은 샴푸를 묻혀서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습니다.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아야 되겠죠. 46번 여성 대상자의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목욕담요로 복부를 덮는다. 2.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깐다. 3.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 4. 회원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5. 회원부 세척 후 젖은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정답은 3번에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입니다. 따뜻한 물로 회음부를 충분히 적신 후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닦아주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세척 후에는 깨끗하고 마른 수건이나 꺼즈로 물기를 부드럽게 닦아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47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 3번에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입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 벗을 때는 건강한 쪽입니다. 그래서 편마비 대상자인데 입히는 거기 때문에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순서입니다. 48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의 보행시 신체 안정입니다.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은 둔부와 하지 근육을 강화하여 균형과 보행시 신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보행시 신체 안정이 답이고 최근에는 낙상 예방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49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 대상자의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움직이게 한다. 4.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4번에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입니다. 1번은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이 아니라 불편한 쪽 뒤에 서야 합니다. 대상자는 보행기 앞에 기대면 안 되고요. 옮기는 순서는 양쪽 발이 힘이 같을 때는 보행기 가고 오른발 가고 왼발이 갑니다. 대상자가 왼쪽 한쪽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보행기하고 불편한 발, 또 불편한 발이 나간 지점까지 반대발이 나가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은 보행기 팔꿈치의 각도는 3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하시면 됩니다. 각도는 30도, 보행기의 높이는 둔부 높이입니다. 50번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은 1.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2. 휠체어를 뒤로 돌려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3.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똑바로 내려간다. 4.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 휠체어를 앞으로 하여 앞바퀴를 들고 내려간다. 정답은 1번에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입니다. 뒤로 돌려서 지그재그로 내려가는 이유는 이렇게 앞을 향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되면 대상자가 앞으로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